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먼저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축하드리고 콜아시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이성철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박철희 주 1번 특명정권 대사님, 김희중 제1번 민단단장님, 그리고 내외 기분들 모시고 말씀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한일 수교 60주년 새로운 비전 상호 이익의 모색입니다. 한일 경제인들이 늘 강조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최대한 협력으로 미래를 위한 공존 공용의 취지와 딱 같습니다. 수교 직후에 시작된 한일경제협회와 이란경제협회가 주최하는 한일경제인회의도 내년에 5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교 100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껴온 한일경제협력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 경제협력은 결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매우 밀접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공급망 유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자원 부족 등 동일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인공지능, 탈탄소, 수소 등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선 그 경제란 용어를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에 관한 선순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국가와 개인도 있지만 사실상 기업이 주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 공통된 존재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또 투명한 경영과 세금 납부로 사회에 공헌하는데 기업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은 통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절 몇 년간 매우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보면은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도 부득이 당사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형태의 공동사업의 실현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 물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전쟁, 외교 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일관성이 없어지고 미래 예측이 어려워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도를 핵심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시장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래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다면 구체적 투자 예측 규모 등 현실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한국과 일본 모두 기업의 속성이 이러하기에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서 공통 관심사를 찾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기업은 어떤 이유로 협력을 하게 되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가, 상호 보완하면서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일 간의 협력을 돌이켜보면은 7세기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지역의 유명 사찰들의 유물이 있고 9세기의 장보고의 활약,
또 조선통신사, 또 상업 교류의 효과도 매우 커서 경제 협력의 역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의 정신과 기술을 배워서 모노스쿨이라 그러죠.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노력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대에는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기술 전수를 해주었다고도 하죠. 고대로부터 한일 간에는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을 위한 절실한 필요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수직적 분업에서 현재는 수평 분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에 무역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대일 수출이 5천만 불, 대일 수입이 1억 8천만 불임을 란 숫자가 있습니다. 당시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대일 무역 의존도는 40%에 달했습니다. 이후에 특히 한국의 교육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대일 수출이 모두 수교 당시에 비하면 몇백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 높은 순위의 교육 대상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성과입니다. 최근에는 대일 수출 비중이 5% 내외, 대일 수입도 7%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일 투자는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누적 투자도 금년에는 좀 늘었지만 10% 내외입니다. 현재 200불 이상의 대일 무역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규모가 급속히 성장해서 이것은 관리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또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수출 시장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한국 기업의 대일본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잠재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 증대 정책을 적극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추세들 때문에 한일 양국 간 기업 협력이 교육, 상호 투자 부문에서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수교 100주년을 바라볼 때 한일 경제협력 분야에 세 가지의 과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의 요체는 모여서 관심사를 찾고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교류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정밀화학 분야, 시장 조사 능력과 탄탄한 금융 등이 강점이고 한국은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과 마케팅에서의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협력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추진 속도도 이 빨리빨리 추진 속도도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 여건의 불확실성에서도 기존의 공급망을 보다 견고하게 하면서 새로운 도전인 AI, IT,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및 연료전지, 탈탄소, 수소 등의 분야에서 상호 생존을 위한 공동 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금년 노벨상도 한국과 일본에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AI 부분이 수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 늦으면은 도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화학 분야 등과 같은 성격이 매우 달라서 수소 분야에는 다국 간 대형 투자가 불가피하고, 오늘 그 주호영 그 부의장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은 이것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만 새로운 이익 창출의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일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교류시키는 사업 확대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서비스 분야를 서로 소개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매칭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일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협력하고 비록 기대 수익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진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예를 들면 공동 제3국 진출 같은 것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의 강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일본 측 통계에 따르면 97년 이후에 한일 양국의 제3국 진출 사례는 130건, 27조 엔을 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대형 플랜트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IT 서비스 분야 등도 앞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사항은 한일 간 협력도 기업의 이윤 창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기업 간 협력은 상거래인 만큼 상호 상대방에게 적절한 명분과 금전적 실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일 양국은 숙명적인 이웃이기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신의 성실을 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이 없는 청소년 세대들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둬야만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서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서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보다 더 즐기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과 성과가 뛰어나기에 서로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100년의 성과를 빛낼 꿈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일경제협회의 예를 들면은 일본 측 이란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0년간 고교생 대학생 교류를 지원해서 이를 통하여 약 3,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의 경단련이 주도하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대학생 교류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도 편달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상호 방문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들 선생님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청소년 교류의 실현에는 전문적인 보살핌과 시간, 노력, 비용이 들지만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의미 깊은 인적 투자라는 점을 재인식해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이 분야에 물심양면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적 필수이며 오늘 콜아시아 포럼의 주제처럼 결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닌 공존 공용해야 하는 상대방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새로 탄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정부를 대한 외교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나라에게 어느 정도 갈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 삼아서 경험 삼아서 정치, 외교가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순풍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양국 우호가 더 증진되어서 경제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